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군 멘토의 박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섭섭한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박 플러스 강의를 마감을 합니다. 물론 심화 강좌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 심화 강좌는 아마 샘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홈페이지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로 아마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분들 좀 섭섭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저 이제 드디어 저 뚱뚱한 사람이 이제 안 나오는구나. 시원 섭섭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섭섭하신 분이 더 많지 않겠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대박 플러스 하면서요, 참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수익률을 보면서 또 많이 웃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을 얘기하면서, 좀,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물러가고, 최영동 멘토님이라고, 이제 서울경제TV에 새로 오신 전문가님께서 아마 제 자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또 강의를 하실 겁니다. 많이들, 좀 시청해 주시고요. 힘들도 많이 좀 실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계속 수익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들께 트렌드를 계속 강의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말하다 계속 좀 유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뭐, 빼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장 얘기부터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조정에 대한 이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조정 이유, 즉, 조정의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조정을 받고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는 그래서 알고 있어야 이 조정이 롱 디스턴스가 될 거냐, 그죠? 롱 디스턴스가 될 거냐, 그죠? 그리고 숄트 디스턴스가 될 거냐, 이걸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 악재인지, 장기적 악재인지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조정의 이유를 살펴보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 조정의 이유, 자, 첫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실적 불확실성입니다. 그죠? 실적 불확실성. 지금 삼성전자가 필두로 해서 실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죠. 사실상, 이런 실적 불확실성이 이렇게 두각이 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질 때부터 예상이 된 부분인데, 자, 현대차, 기아차, 운송장비까지 빠지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 요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기아차, 현대모비스, 요 세 종목 있죠. 그죠? 요 세 종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뭘 했습니까? 땅을 샀죠. 그죠? 네. 기업하는 사람들이 땅을 샀습니다. 한국전력에 토지를 매입을 했죠. 토지 매입. 자, 요게 금액대가 얼마였습니까? 10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죠? 10조 5천억. 그러면 요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급락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얼마가 빠졌다고요? 11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10조 5천억에 10조 5천억 주고 땅을 샀는데 시가총액이 11조가 날아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럼 얘들은 이 10조도 날리고 11조도 날리고
21조 5천억을 날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결과적으로 뭐냐? 이 10조 5천억을 상계할 수 있는 11조까지 시가총액이 빠졌으니까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그게 생긴 거예요. buy. 그죠? buy. 무슨 싸게 살 수 있는 뭐가 생겼다고? reason.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근거가 생긴 거죠. 그 근거가 바로 이 토지 매입 때문이었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요 세 종목이 이거 왜 적었을까요? 여기 있는데 그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올랐던 겁니다. 자, 11조가 빠졌으니까 땅 10조 5천억 주고 산대 11조 빼버렸으니까 더 과하게 뺐다는 거죠. 뭐야? 뭡니까? 언더슈팅. 언더슈팅. 그죠? 언더슈팅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 언더슈팅 때문에 지금 매수,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실적 불확실성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주, 그리고 금융주,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화학주, 그 다음에, 정유주 모두 빼고 있습니다. 실적 불확실성 때문이죠. 특히 스마트폰 관련해서, 자, 이 스마트폰이 이만큼 빠져도 됩니까? 스마트폰 2차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 2차 전쟁은 결국은 시장에서의 가까운 미래, 그죠? 가까운, near future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near future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future. 예. F-U-T-U-R-E. 예, future. near future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중국 애들의 화웨이, 그죠? 화웨이, 그 다음에 샤오미, 그죠? 이 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불확실성은 지속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장의 지금 하락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 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 계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겁니다. 자, 그 부분이 있고요. 자, 이 실적 불확실성이 지금 제일 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겹쳤죠. 뭐가 겹쳤습니까? 환율.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얘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절대 안 깨진다 했습니다, 제가. 그죠? 환율 절대 1,000원 못 깬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만큼 강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부 1,000원 깨진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 이제 또 1,080원 부근 오니까 또 이제 2,000원 간다고 난립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요. 단기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환율 그럼 1,000원 깨진다 했을 때 시장이 올랐습니까? 환율 1,000원 깨진다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빠졌죠. 올라오니까 1,080원 올라오니까 또 1,200원 올라온다고 우려, 외국인들이 그럼 다 팔고 나갈 거 아니냐라는 우려로 또 빼고 있습니다, 시장. 그럼 내려도 빼고 올려도 빼고 이 뭡니까? 결국은 강한 경기 부양책이 안 나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쪽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세륜기 다 돌려서 빼겠답니다. 세륜기 다 돌려서 경기 부양책 하겠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담배값 올리고, 그죠? 증세하고, 재산세도 올리고, 소득세 올리고, 주민세 올리고, 심지어는 교통범칙금 막 지금 심하게 잡고 있습니다. 교통. 그죠? 단속 많이 하고 있어요. 이래가 세수 확보해가지고, 요 세수 확보한 돈으로 경기 부양책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은
경기부양책을 먼저 써서 세륜기 돌려서, 그죠? 경기부양책을 쓰고 그 다음에 경제지표 호전을 꿈꾸고 경제지표, 즉 경제를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를 부활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세금 먼저 걷고 돈 먼저 걷고 돈 풀어주면 이건 걷은 돈을 그냥 다시 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도 빚으로. 그죠? 그래서 이 빚으로 빚잔치 하겠다는 얘기인데 너가 돈 땡겨내서 너희한테 다시 빚으로 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시부양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환율 부분에서도 엔저 정책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죠. 실효성을 떠나서 저렇게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데 경기부양책의 의지가 강력한데 경기 당연히 살아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본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야, 그렇지. 너가 경기부양책 한다는 거에 이런 식이지라고 해석이 되니까 결국은 이 환율 부분까지 대두가 되면서 이거 환율은 핑계예요. 핑계. 김건모에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지금. 왜 춤을 외쳤을까요, 제가? 자, 그래서 그 부분이고, 세 번째가 이제 대외적 리스크입니다. 대외적 리스크. 세 번째 뭐 있습니까? 홍콩, 브라질. 그죠? 자, 홍콩.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제가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실태가 과연 어떤가 싶어서 다녀왔는데, 이게 지금 홍콩이 우산혁명이, 왜 우산혁명인지, 자, 이 우산혁명이 왜 우산혁명일까요? 첫 번째, 이날 비가 왔대요. 근데 홍콩이 늘 비가 좀 자주 오는 곳입니다, 사실상. 늘 비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바닷가 바닷가를 끼고 있잖아요, 그죠? 비가 자주 오죠. 비가 자주 오는데, 우산혁명이라고 우산을 그날 들고 나왔으니까, 그날에 우산혁명이 된 건데, 이 우산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우산을 한번 펴보세요. 100명이 우산을 펼치면, 이게 300명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만큼 많아 보이죠.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이 지금 혁명에, 지금 홍콩에 우산혁명이라고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학생과 폭력 조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요건 제가 그 날짜 홍콩 신문을 물론 중국어는 아닙니다. 영어로 된 신문을 읽었는데, 자, 여기에 왜 폭력 조직이, 물론 언론이 잘못 보도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대다수의 학생과 폭력 조직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자, 학생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고요. 민주화. 그럼 폭력 조직도 민주화? 아니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폭력 조직은 지금까지 잘 해먹었어요. 삼합회라고 불리죠. 그죠? 삼합회. 일명 영어로 트라이어드라고 불립니다. 그죠? 트라이어드라고. 그 영문에는 삼합회로 안 나오고 트라이어드로 나오더라고요. 그 영자 신문에는. 트라이어드인데, 자, 이 트라이어드가 뭐가 되느냐? 잘 해먹었어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 잘 해먹다가 중국에 딱 반환이 되니까 얘들을 가만히 안 놔두죠. 그죠? 계속 쪼옵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홍콩에 왜 자치권을 보장 안 해주느냐. 민주화를 비슷하게 부르짖으면서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이게 천안문 사태하고 비교된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천안문 사태는 진짜 순수한 민주운동이었고요. 민주화 운동이었고, 사실은 그 민주화 운동에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면서도 그들의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고 개방을 부르짖었던 어떤 개방적인 차원, 묻고 살자,
묵고라도 살아보자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서민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프로레타리아적 성격이 강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묵고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단순 민주화입니다. 근데 이게 민주화라기보다는 경제적 독립,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국도 홍콩이 쇼핑 국가예요. 여기서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들이 줄어들면 그들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울산이 지금 세수 확보가 제일 많이 되는 도시예요. 대한민국에서. 공업도시죠. 그죠? 몰려 있잖아요. 그죠? LG화학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다 몰려 있습니다. S오일도 있고, SK에너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만큼 세수 확보가 잘 돼요. 근데 여기서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독립을 시켜달라.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니에요. 이걸 마치 천안문 사태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는 그날, 유혈 사태가 좀 있었어요. 유혈 사태라 그래봤자, 트라이어드가 휘두른 칼에 경찰이 다쳤습니다. 피가 팍 튀었어요. 사실은 도망갔습니다. 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도망갔어요. 왜? 저는, 아이들의, 아빠고, 한 집안의 가정이죠. 일단은 피하고 봐야 됩니다. 그죠? 피 같으면 피하고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대다수의 홍콩 시민들이 흥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저와 비슷했습니다. 도망부터 갔습니다. 뛰었습니다. 그죠? 오, 큰일 났다. 왜 뛰었을까요? 도망가 왜 갔을까요? 진짜 민주화하면 이거 안 되죠. 도망 안 가죠. 그들의 대다수는 구경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웃사이더. 그죠? 또, 그리고 관망자들. 그죠? 관망자. 지금 홍콩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관광국가입니다. 관광국가는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 자체가, 관광도시죠. 관광도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수익을 많이 걷어들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홍콩에 가보면, 외국어를 잘 몰라도 시장에 가보면, 즉, 물건을 사는 데 가보면 한국어 잘합니다. 이거 얼마 드려요? 이랍니다. 그죠? 벌써 그들은 한국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건을 많이 파는 국가예요. 예. 야시장이라고 불리죠. 그죠? 야시장. 이 야시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야시장에 가면, 우리가 이미테이션 상품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많이 파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들은 돈 버는데 바빠요. 이게 지금 크게 홍콩 사태가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죠? 사실 돈 버는데 바쁘면 이런 거 민주화에 대한 부분들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죠? 그래서 돈 버는데 바빠요. 그들은. 그 다음 두 번째 브라질입니다. 그죠? 브라질. 어떤 만화가가 그렸는데 브라질 월드컵 때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독일이 실컷 저끼리 축제를 벌리다 갔습니다. 그죠? 실컷 축제 벌리고 딱 가니까 이제 브라질만 딱 남은 거예요. 우승도 못한 브라질만. 그래서 그 만화가가 표현을 딱 했습니다. 너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너 죽었다. 너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이런 만화적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엄마가 국민이겠죠. 그죠? 국민. 너 이제 국민한테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때 당시 현재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그죠? 대통령. 그러니까 최고 통수권자겠죠. 자, 이 브라질이 사실은 이 대통령제인지 총리제든지 수성제든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고 통수권자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너가 이제 되겠죠. 그죠? 너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자, 이게 뭐냐면 브라질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는 홍콩도 다녀왔고, 홍콩은,
우기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죠?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서. 브라질은 365일 더운 나라입니다.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사실은. 굉장히 더운 나라고. 홍콩도 덥습니다. 근데 홍콩은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죠? 관광객들을 많이 맞으니까. 근데 브라질은요, 어딜 가도 덥습니다. 심지어 호텔 가도 덥습니다. 그 정도예요. 굉장히 더운 국가입니다. 더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지치죠. 멍해집니다. 힘이 쭉 풀리죠. 우리도 여름에 보면 멍 때린다고 얘기해요. 멍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브라질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처음에는 문제가 좀 돼요. 실컷 월드컵, 열어갖고 돈 그만히 써갖고 우승도 못하고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우승도 못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독일하고 잔치 벌려줬나, 대신.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늘 이와 비슷한 형태를 반복했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다 무시되고 다시 느긋해집니다. 이게 늘 반복이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 국가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날씨도 없습니다. 일단 내일 해보자. 내일 얘기하자. 자꾸 미룹니다.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똑같은 형태로 돌아갑니다. 삼바의 나라, 축제의 나라. 축제로 실컷 돈 쓰고 늘 어려워서 허덕이고 또 축제로 돈 쓰고 또 어려워서 허덕이고 또 축제로 돈 쓰고 허덕이며 어려워합니다. 자, 브라질 또다시 축제가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올림픽이 있죠. 2년 뒤에. 대안이 있습니까? 이 올림픽을 치를 만한 대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디폴트 선언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올림픽 때문에. 야들은 축제를 그만큼 중요시한 나라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홍콩도 악재가 아니고 브라질도 악재가 아니에요. 그죠? 롱이 아닙니다. short distance. 그러니까 짧은 단기적 악재라는 얘기입니다. 짧은 기간의 악재. 그 다음에 환율 역시 자꾸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short distance예요. long distance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short distance예요. 환율이 제가 얘기했죠. 급변하는 경우는 없다. 오늘 아침에 100원 떨어지고 내일 아침에 100원 오르고 그죠? 이런 경우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환율이라는 게요. 전쟁이 발발 안 한다면 그렇게 막 갑자기 치솟고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short distance입니다. 자, 실적 불확실성. 이번 달에 해소됩니다. 그죠? 실적 다 나오는데 뭐 불확실성이 어디 있어? 확실해지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이미 악재 다 반영됐어요. 역시 short distance입니다. 자, 대북 리스크. 와, 이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와, 이거 오늘 뭐 대북 리스크. 막 완전히 테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죠? 대북 리스크, 남북 경협주들 대다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조림산업 관련주. 비무장지대 조림산업 관련주도 대다수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보자. 자, 북한의 실세로 불리는 3인방이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 걔들이? 뭐 때문에 왔을까요? 배고파서? 응? 돈 꾸러? 그죠? 아니에요. 자, 북한 3인방의 방문입니다. 북한 실세로 불리는 3인방.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표면적인 얘기예요. 그죠? 이 숨겨진 이면에 뭐가 있겠느냐? Y가 성립이 되죠. Y. 이 숨겨진 이면에 뭔가가 있겠지. 단순히 경제를 얘기할 것 같으면 굳이 방문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분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시장에서 각각 분석가들이 온갖 시나리오를 다 내고 있습니다.
건강 악화설. 그죠? 실각설. 그죠? 요게 이제 쿠데타 관련된 내용이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실각이 됐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을 것이다. 요 실각설입니다. 그런데 실세 3인방으로 보면, 자, 이 실각설이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의 실세 3인방이에요. 이 사람이 방문했는데 이 실각설이 있다. 그죠? 이건 조금 근거가 약합니다. 저는 요거에 조금 더 근거를 두고 싶어요. 자, 건강 악화가 됐어요. 외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를 불렀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무역 거래를 해보거나 해보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혹은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한국인이 통역을 한다 쳐도요. 이 언어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상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될까요?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영어 영문학과 나온 학생을 데리고 싱가포르인과 테이블 협상, 즉 협상 테이블을 앉혀놔 봤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는 대다수 농담 따먹기입니다. 왜? 학교에서 배운 게 그냥 단순 회화예요. 네고시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즉 협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단순 회화만 하는 거예요. 농담 즐기기. 그죠? 근데 막상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 보면 영어가 굉장히 본인 자신의 영어가 실무 영어하고, 즉 실무 영어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과 회화를 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막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미국인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You have a big mouth.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정말 말 많다 얘기예요. 그죠? 너 정말 말 많다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너 정말 말 많다가 내 입이 크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 내 입이 크다. Yes, of course. Absolutely. I have a big mouth.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언어 전달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의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세히 디테일한 부분이 어떤 건강상에서 디테일한 부분 설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의사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죠? 실제로 살이 찌면요. 저도 마른 편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김정은처럼 되게 뚱뚱한 편도 아니지만 실제로 살이 찌면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건강에도 자주 이상 신호가 나오고요. 그죠? 심지어는 이렇게 1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다 보면 이가에 막 오만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백태 비슷한 그런 것들도 막 생기고 합니다. 더럽죠. 그죠? 나이 들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강의하고 있다는 소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한국인 의사가 몹시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 정부에서도 물었을 것 같고, 그게 금강산 관광 재개로 통한,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요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이건 정설은 아니에요. 그죠? 추측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크게 나오는 것들이 요 두 가지 설입니다. 그런 쪽에서 앞부분을 보자면, 자, 진짜 경제협력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이렇게 북한하고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 무슨 근거 없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 테마성 재료를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좋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실적 좋은 주식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지금 담아놓으면, 사실 저는 오늘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누군가가 저한테 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살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졌습니다.
막 다 사고 싶어요, 지금은. 실적 관계되어 있죠. 모멘텀 관계되어 있죠.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막 담아 놓으십니다. 뭐냐? 체리 피킹 하듯이. 체리 주워 담듯이. 우리말로 하자면 도토리 주워 담듯이. 그죠? 막 사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빵 터지면 도토리 풀면 됩니다. 체리 풀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그 성장성, 실적도 안 나오는 지금 오늘 반등 줬다고 조선주, 정유주, 그 다음에 뭐 화학주 이런 쪽으로 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성장성을 강조드린 섹터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시황 여러분들 지금 다시 1800 가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막 나옵니다. 너무 근거가 약해요. 지금 근거는 자, 이런 좋은 불마켓적 요인들과 그 다음에 쇼트 디스턴스의 단기적 악재 요건들이 겹쳤을 뿐입니다. 그걸 너무 큰일 났다 뭐 이거는 너무 즉 우리가 뜨거운 냄비죠, 그죠? 핫한 성격의 소유자들이고 그렇게 핫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장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시황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까봐 좀 길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설명드렸고요. 자, 예각기법 오늘 그 마지막 시간, 기초강좌 마지막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각기법 기초강좌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7강좌인데요.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무릎잡이 이론 그리고 어깨팔이 이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게 7강의 대미를 장식할 이론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 무릎이 어디냐? 무릎이 어디냐? 막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고 얘기해 놓고는 무릎이 어딘지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그 무릎이 뭐라는 것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디가 무릎인데 말만 하지 말고 그 무릎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당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자, 종목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현대 리바트입니다. 여기 사명이 리바트였죠. 그죠? 이 리바트가 제가 강화마루 산업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서 그 업황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리바트, 한솔홈데코, NX 이런 부분을 강화마루 산업과 관련해서 시황이 업황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언제? 2013년도 11월 달에. 요때 이 리바트 주가가 10,000원 이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바로, 지금 막상막하 투맨쇼의 전신이죠. 그죠? 주식 승천 시간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게 아마 자료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리바트의 차트 모양을 한번 보자고요. 자, 리바트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죠? 이게 주봉인데, 자, 일봉으로 한번 보자고요. 일봉으로 보면 2013년도 여기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2013년도 이제 4월, 5월쯤입니다. 주가가, 자, 단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뭐 오르는 차트인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죠? 근데 8월 넘어서니까 확실히 뭐 나타나요. 그죠? 쭉 오릅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보여요. 트리거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트리거 현상이 나오고, 자, 10월달 넘어가니까 11,000원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 다시 조정을 받죠. 10,000원 밑으로 빠집니다. 이게 11월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막 올라타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올라타도 돼요. 근데
올라타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이거 안 가는 거 내가 꼭지 물었구나, 상투를 물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추세선상을 딱 한번 보세요. 추세선을 한번 꺼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성장성이 있어요. 추세상으로도 밑에서 위로 자꾸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고점도 높여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근에서 잡는 것은, 즉 상승 이후에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 잡는 게 이게 바로 무릎이에요. 이게 무릎이에요. 여기는 어딜 올라가는 자리에서 잡는 건 어딜 잡아도 무릎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키가 큰 놈의 무릎인지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의 무릎인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월 달 초반에 10,000원이 무너졌어요. 그죠? 요때 말씀을 드렸고, 요게 자, 요렇게 빠졌다가 다시 들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12월 달부터 강하게 들어올리기 시작하죠. 자, 요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죠?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자, 요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는, 자, 요 작년 11월 달 부근이 요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11월 달 요 부근이 마치 고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11월 달, 고점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자리대라고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건전한 조정 구간이고, 결국은 이게 큰 그림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 구간은 정말 작은 구간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 11월 달 한번 보세요. 헤헤, 저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막상 이때 잡으라고 얘기하면, 저만이 높은 곳에서요. 저거 이제 고점 찍고 밀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무릎은요,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이곳에서 잡거나, 이곳에서 잡아도, 이건 무릎이에요. 이건 무릎이에요. 가슴 뜨게 해놓고, 이게 무릎이라니. 이게 무릎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머리가 어딘지, 우리가 꼭대기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무릎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잡아도 무릎이고, 여기서 잡아도 무릎이에요. 추세선상 꺾이지 않으면 이게 무릎인 겁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꺾고 내려오면, 여러분, 이게 어깨가 되겠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 그럼 어깨를 어떻게 아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깨는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높여가야 된다? 손절가를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추세선상에서 이렇게 꺾여 내려올 때 손절가 높여놓은 곳에서 딱 터치가 되겠죠. 이러면 어깨에 팔리는 거예요. 자, 이걸 만약에 목표가를 잡아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무릎이에요. 그죠? 무릎이라 샀어요. 목표가 여기입니다. 키가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도 모르고 이 목표가에 딱 팔아버려요. 그럼 이게 나중에 4만 원, 5만 원 갈 때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잘 흔들어 줄 때 담아놓고 있다가 시세가 크게 분출될 때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300%, 400%를 수익으로 만들어야 한 해 수익률이 70% 이상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70%를 여러분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1억을 담았어요. 70% 수익이 났습니다. 1억 7천이 됐습니다. 와, 여기서 또 70%가 납니다. 그죠? 여기서 또 70%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리식이에요. 그죠? 복리식이에요. 이게 장기 투자로만 가야만 이런 수익률들이 70%를 한 해마다 계속 기록을 하면 결국은 이게 10억 이상이 되는 종잣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로 오늘 5%에서 묶고 빠져나오고 내일 6% 손절했다. 마이너스 6% 손절했다. 모레 또 한 7% 먹었다. 이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뭐 1%, 내일 2%. 여러분들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장기 성장성 가지고 있다. 꽉 쥐고 있어야지. 자, 예병군 멘토가 익절가 잡아줬으니까 익절가만 딱 잡고 지키고 가면 되겠지. 이 생각으로 가면 돼요. 이게 가장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가장 이지한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이에요. 수익을 내는데. 그런데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디피컬트한 거예요. 그죠? 어려워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자, 제가 이 얘기 가장 많이 강조드렸는데, 여러분이 은행을 가요. 적금을 듭니다. 자, 요거 2년 동안, 아버님, 어머님 2년 동안 요거 얼마, 2년 동안만 묶어두시면 저희가 연 5% 수익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리고 2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연 5% 수익이니까. 안 쳐다봐요. 그런데, 어머니 요거 들고 가시면요 70%는 무조건 올라옵니다. 70% 수익률은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찌라라는 애가 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은행 여직원은 예쁘고 저는 못생겨서 그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하면요, 적금은 놔두면 변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변동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주식은 이 70%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변동성을 겪죠. 수익이, 수익 1,500만 났어. 이렇게 하다가 다시 500만 확 줍니다. 다시, 2,000만 났어. 다시 700을 싹 줍니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보고 있으니까 이 7천만 원까지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그죠? 못 견디죠. 저라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부 돈 아껴 써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돈이 막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700만 수익 냈다가 600만 원 수익으로 줄었다가 다시 700만 수익 냈다가 다시 800만 수익 갔다가 다시 600만 원 하루에도 이런 변동이 생깁니다. 특히 집중 투자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제가 집중 투자, 이거 강조 많이 드렸죠. 그죠?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집중해라. 그죠? 주력 포트를 잡아라. 이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 주력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MDL 스테이크가 24,000원, 24,500원 갔다가 또 22,000원으로 내려옵니다. 이래 돼보죠. 결국은 이게 28,000원 가는데도 이 중간에 이 변동성 때문에 28,000원 갈 때까지 못 들고 간다는. 리바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5만 원대까지 가는데 5만 원까지 못 들고 가요. 왜? 수없이 변동을 하니까.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확대해 볼게요. 자, 이게 일봉이에요. 이 구간 얼마나 변동이 심합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니까 여 구간에서 변동 또 주고 또 올라가고, 여 구간에서 변동 주고 또 올라가고, 여 구간에서 변동 주고 또 올라가요. 추세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 밑에서 잡은 작은 추세는 이거 추세도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 추세만 유지해도 좋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추세보다 더한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못 견뎌요. 왜 못 견딜까요? 자, 요것만. 저는 대표님, 많은 수익을 바라지 않아요. 은행 이자 정도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극하다가. 이렇게 수익 주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추세만 해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여기를 그냥 익절가 잡고 가면 되는데도, 자, 여러분이 목표가 잡고 갔으면요, 10,000원에서 15,000원 왔을 때 이미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익절가를 잡고 가니까 25,000원, 지금 익절가 잡아놔도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44,000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44,000원까지. 그걸 가는데도 결국은 안 팔게 되잖아요. 이 추세 선상을 봐도. 그래서 제가 매도 사인을 아무도 안 드렸어요. 근데도 아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자, 심지어는 올해 3월달입니다. 소리바다. 이거 들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거 하루 1%, 5%, 1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분출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다. 뭐냐? 음원 관련주다. 소리바다를 제외한 로엔, KT뮤직 막 날아갈 때도 이건 오히려 꺼졌습니다. 아이고,
왜 로엔하고 KT뮤직을 잡아주지? 실제로 수익률을 보면 소리바다가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엔하고 KT뮤직 안 잡아주신 걸 원망해요. 그리고 지겨우니까 팔아버립니다. 적금 기간도 아니었어요. 3월달에서 지금 10월달까지면 적금 기간도 아니에요. 보통 적금 들어가시면 여러분 1년짜리 들어가시잖아요. 그 1년을 분명히 보고 들고 가시면 무조건 한 번은 50%, 60%, 70%까지 수익 줍니다. 70% 진짜 어떤 분들 100%가 넘어가신 분도 있어요. 그죠? 평균 수익률이 80%까지 나온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고 가요. 왜 못 들고 갈까요? 변동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제가 5,400원대 다 팔아드렸어요. 그러니까 5,400원대 다 팔아드리고 나니까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5,400원대 여러분 가족분들께 전장 정리해드렸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 5,200원에 막 따라 들어갑니다. 5,100원에. 제가 언제 5,100원, 5,200원에 사라고 그랬어요. 3,000원 부근에서 그때 사라고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을 2,500원까지 갈 때는 막 믿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올라올 때 이것도 수익 손실로 전환될까봐 오히려 손실 보고 파신 분도 계세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식할 거면 이 방송 필요 없어요. 오늘 나와갖고 오늘 시황 딱 설명하고 내일 요 종목 보시면 됩니다. 수익 3% 끊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뭐 역사적 얘기하고 이 나라 국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뭐 어디 가면 이 나라 국민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 뭘 하냐고. 안 해도 돼요. 단기할 거면 차트만 보고 하면 되죠. 근데 그 차트가 100% 맞느냐? 안 맞잖아요. 그 차트가 100% 맞느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성장성이 해답이라는 해답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이론도 여러분 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사서 팔아라 할 때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하면 그만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무릎잡이 이론, 어깨팔이 이론 이거 굳이 설명드린 몸개그 해가면서 설명드렸는 거예요. 그죠? 몸개그 해가면서. 근데도 못 들고 갑니다. 은행 여직원 말은 듣는데 예병군 멘토 말은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반드시 귀지를 파십시오.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귀지를 파시면 잘 들립니다. 귀지를 꼭 귀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꼭 파세요. 예. 그래서 추세선상에서 보면 보통 둔각이 나타나는데 이 둔각이 어깨 구간이에요. 근데 그 어깨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자꾸 잡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샀어요. 그게 쫙 추세를 타고 올라갑니다. 시세 분출이 일어나요. 그럼 뭘 설정해야 된다고? 익절가, 트레일링 스탑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거는 어느 증권사가도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어느 증권사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도 트레일링 스탑은 존재를 합니다. 저희 증권사는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미 홈 트레이딩 시스템상에서 그거 없는 증권사 없다는 거 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뭐 얘기 다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다 돼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참 많은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첫 번째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에 올인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살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정답이 없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성장성에 올인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세요. 주식은 단순 학문이 아니에요. 차트만 보고 수익 난다. 모멘텀만 보고 수익 난다. 이거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이 진짜 집을 사듯이 사셔야만 한 해 수익률이 70%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갑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Trust me.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제가 장점을 이때까지 쭉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예? 예.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를 믿고 여러분들, 이 방송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보십시오. 서울경제TV에, 이 예병군이라는 멘토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을 장장 긴 기간 동안 이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얘기들, 그리고 충원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좀 섭섭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다시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뵙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최영동 멘토님이 또 강의를 하실 겁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